탐나는 주식 2PM 뒷단을 장식하는 이 종목과 섹터에 대한 혹은 깊은 이슈에 대한 딥토크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께 제가 앞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예고해 드린 대로 여벤져스 수익률 신화를 새롭게 쓰셨던 분 오늘 따로 한번 모셔서 시장에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오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증시 시작이 됐는데 너무나 혹독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장에 좀 돋보이는 종목군이 있는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어떤 주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주제가요. 한반도 평화 물결에 철마는 달린다. 저희 학창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약간 표어 문구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요. 남북 경협 이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시장의 하락 종목이 코스닥은 9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올라가는 쪽에서는 남북 경협, 4대강 복원,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이런 종목들은 또 대다수가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최근 남북 경협 혹은 북미 관계한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시장은 전체적으로 관망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도 유독 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있는데 바로 대북 관련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대북과 관련된 소식들을 굉장히 자주 또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가운데서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어떤 또 북미 관련 소식으로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도 오히려 조정장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관련주들만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앞으로도 또 관련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대북 관련의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가능성이 또한 높아지고 있고요. 또 예상보다 조기에 확정이 되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로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음 달 6일에 미국 중간선거 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또한 소속히 나오고 있는데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해서 오히려 좀 더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좀 관심이 몰리면서 이로 인한 이슈들은 꼼꼼히 좀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장도 그렇듯이 사실은 지금 최근에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도 하락장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더 위축이 된 분위기에서는 단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이슈에 꼭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전에도 좀 몇 차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처럼 큰 이벤트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이 올해의 경우 대북 관련 이슈가 가장 큰 40년 만의 이벤트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처럼 지루한 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화제거리가 될 수 있는 소식에 집중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흔들릴 때도 이 종목들은 모멘텀을 안고 가주기 때문에 과거에 그저 그냥 테마주로 봤었던 시선에선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그러면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고민이 깊어지는 게요. 시멘트 인프라 사업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 해서 시멘트주도 올라갈 것 같고 철도가 깔리지 않겠어? 아니야. 그런 거 다 하려면 전력이 필요해서 전력이 올라갈 것 같고 너무나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사고 팔다가 괜히 손실만 날 수도 있습니다. 좀 순위를 정해볼까요? 뭐부터 먼저 들어갈까요? 북측이랑 뭐가 잘 된다면? 일단은 이제 남북경협주 섹터 안에서도 또 업종별로 굉장히 많이 나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최근 흐름들을 봤을 때 업종별로 계속 순환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키마켓 축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가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업종군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철도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경의선 그리고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실천 계획을 마련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만큼 정부에서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철도 사업의 경우는 좀 더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 동해선과 그리고 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해서 이번 달에 북한에서 현지 조사를 하겠다라는 또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철도 사업의 경우는 물론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중장기적인 하나의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에서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과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어떤 지뢰 제거 작업을 승인을 하면서 남북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유엔사의 협조 아래서 철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지를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남북 경합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업종군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멀리 내다볼 수가 있는 철도 사업군에 꾸준히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 국내에서는 철도 사업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땅도 조그마고 그것마저도 반토막이 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철도를 깔아봐야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만약 연결이 되게 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뭐 1대1로도 그렇고 뭐 대륙 쪽에서는 뭔가 다 연결고리를 놓고 운송비를 절감하겠다 뭐 이런 이유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철도 사업의 성장성은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남북 철도 관련 사업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지만은 오히려 글로벌적으로 또 봤을 때 철도 관련 사업의 경우는 충분히 성장 모멘텀을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철도 시장 규모는 연평 2.5%가량 성장하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지켜봐야 될 사업군 중 하나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요. 그만큼 업종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매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면으로 봤을 때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좀 연결을 위해서 철도 사업 중 하나다라는 관심 속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 꾸준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좀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철도 사업도 하나의 필요성이다라는 좀 인식이 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또한 만약에 길게 봤을 때 만약에 남북 통일 후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철도 사업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 철도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 사업의 경우는 좀 우리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겠지만 글로벌적인 면에서 봤을 때 발전을 위해서라도 철도 사업군의 경우는 꾸준히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경 팀장님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 느끼는 게 김진경 팀장님과 함께 하자마자 뭐 유튜브 채팅창에 이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수도 빠르게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간 뭐 수익률이 독보적이셨다 보니까 다른 시간대에서도 김진경 팀장님 왜 안 나오세요? 뭐 이런 이야기 질문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핑크색 호피 입고 오셨는데 또 올 겨울 트렌드는 호피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랑 방송 전에 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만큼 트렌드에 민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잘 내오셨는데 철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럼 철도주 중에 뭐? 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뭐 현대로템도 떠오르고 대아티아이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표 주자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제 의상처럼 좀 핫한 종목을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꼽아본 탑픽 종목으로 현대로템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철도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남북 경합주로 주목이 되면서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만약에 남북 경합주를 좀 골라내자라면 특히나 대장주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남북 경합주들이 종목 특성상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도 대다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이 어려운 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일단 현대로템의 경우 그동안의 추세를 봤을 때 물론 대북주로서의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주가는 안정적으로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철도 관련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동 종목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까지도 꾸준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중장기 이평선은 1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고 대응이 어려운 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커다란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탑픽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관련 모멘텀 말고도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개별적인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수주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개별적인 면을 봤을 때 굉장히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꾸준히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노선길이 기준으로 봤을 때 무인 운정 차량 시장 점유율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기술력도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이 높다 보니까는 국내뿐만 아니라 좀 해외 시장 안에서도 특히
특히나 인정을 받고 있고 올해의 경우는 대만에서 잇따른 수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소식들이 더욱더 주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해외하고 그리고 국내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런 실적적인 면에서도 장기 성장성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도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을 새롭게 마련을 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요. 현대 로템에 대해서 이것만은 기억하지 않은 간결한 포인트들을 좀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수주를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대로템 이제 회사 자체 내에서도 앞으로 해외 수주권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달 독일에서 열렸던 세계 철도 박람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함께 어떤 수주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그리고 미주 이렇게 좀 여러 나라 안에서 이제 철도 기관 고위 인사들과 이제 면담을 하기도 했었고 향후 수주 상담을 하기도 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수주를 확보를 해 나가고 있고 또 계속적인 기술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시장 안에서도 더욱더 두각을 내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차례 어떤 좀 기술력을 굉장히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성장성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현대로템의 경우는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발판으로 해서 수주 확대 기획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방글라데시라든지 또 이집트로의 이제 수출 가능성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에 대해서 제가 앞서는 일봉상으로 좀 더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주봉과 월봉을 토로해서 좀 더 기술적인 흐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바로 최근 기간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연기금에서도 꾸준히 최근 들어서 연일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을 발판을 통해서 매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대로템의 경우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좀 더 조정 장세를 보였지만 다시금 바로 21선 회복하면서 서서히 패턴이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길게 바라봤을 때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 추가적인 상승세에 좀 더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 중장기적인 면으로 이렇게 개별 모멘텀을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바로 5월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평선들이 안정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 나가야 되는 거고 또 주가의 방향성도 충분히 받쳐주면서 방향성을 꼬박꼬박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봉 월봉상으로도 충분히 길게 봤을 때는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판단하에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4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단기 관점으로 좀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 목표가의 경우는 3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이야기해 주셨네요. 5월에 정말 급등을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6월에 좀 큰 부침을 겪었었고요. 일단 급락 부분의 절반 정도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목표 주가 4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중기적,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본다면 38,000원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도 3% 이상 올라주면서 시장 대비 확연하게 선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심을 갖고 꾸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포트 대회 수익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셨던 김진경 팀장의 탑픽 종목으로 오늘 현대로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벌써 찾아왔는데요. 어떤 전력으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지 이 시각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